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요즘 시장의 화두는 AI 반도체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도 이 반도체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나스닥이 1%대 상승의 모습을 가져오고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AI의 주도주인 엔비디아가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4%를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좋아졌고요. AMD도 5.25% 상승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2%나 폭등했죠. 반도체주들이 시장에 여전히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엔비디아가 테슬라처럼 상승했기 때문에 곧 하락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AI라는 것은 작년 12월 이후에 이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벌써 조정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 속에서 개인용 PC를 만들고 있는 델 컴퓨터가 예상치를 웃도는 연간 매출과 이익을 전망을 했죠. 그로 인해서 31%나 폭등하면서 완전히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AI와 금리 인하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시점을 6월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이 경제 연착륙을 설계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요. 금리 인하가 곧 진행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원총재 같은 사람은 또 얘기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예측하기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는 조만간 한다가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적어도 3번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3번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스트레이트로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슨 악재가 터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퐁당퐁당 할 확률이 높다고 봤을 때, 이제 3월달에 금리나 못하고 5월달에 금리 못한다면 6월 이후로 금리나 할 수 있는 날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6월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제롬 파월의 의회 증언입니다. 반기 통화정책 보고가 있는데요. 6일날은 미 하원에서, 7일날은 상원에서 하는데요. 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파월이 강세장에 찬물을 끼얹을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도 시장에 좀 있다고 합니다. 제롬 파월이 언제 좀 생뚱맞은 행동을 좀 많이 했잖아요. 작년 12월에도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더 비중을 뒀는데 금리 인하를 3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바꿔서 시장 완전히 방향을 흔들어 버렸던 그 상황이 있었죠.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전혀 반대로 또 얘기해가지고 또 시장을 흔들었고, 그래서 완전 갈짓자입니다. 이 연준 의장은 절대로 갈짓자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한 방향 속에서 치우치지 않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자꾸 치우치는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제롬 파월이 이 강세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시장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제롬 파월의 반기 보고를 좀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비공업 부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시장에는 21만 명 정도 증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월에 35만 명 증가했다가 지금 10만 명이 줄어들 거로 보이는데, 14만 명이 줄어들 거로 보는데요. 실업률은 3.7%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는 화두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갑자기 너무 줄어들면 경기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완전 고용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고용이 계속 좋았었던 부분을 계산한다면 고용의 둔화는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금리나 시점을 당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을 좀 보시면요, 나스닥 1%,
다우 0.23% 상승했는데요. 다우 차트를 보시면은 횡보죠. 횡보하고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신고가죠. 그죠? 이제 고가를 또 벗기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정말 어려운 차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갈 수 있는 차트란 뜻입니다. 이게 쉽게 고점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점이 나오려 그러면 요런 차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요런 차트. 멀었죠. 아직 남아있다. 그런 계산되고요. 미국도 지금 여기 지금 요 자리에서 계속 싸움하잖아요. 지금 아직도 뭐 남아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죠. 이게 지금 그 엔비디아 차트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좀 볼까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볼 필요성이 있는데, 엔비디아 차트는 진짜 거의 다 왔네요. 860불 정도까지 가겠네요. 860불 정도까지 가서 거기서 방향을 줄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하겠네요. 이런 차트는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분산을 안 했잖아요. 분산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분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860불 정도까지는 엔비디아가 갈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네요. 추가 상승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반도체 시장,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도 주말에 뉴스가 하나 나오는데요. 수출에서 대중무역 수지가 17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반도체 수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부활을 했다. 그래서 2월 수출이 4.8% 증가했는데요. 반도체가 67%가 증가했고요. 선박이 28%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반도체가 되게 어려운데 이제 기지개를 피기 시작했다. 뭐 이런 해석도 되겠죠. 무역 수지가 9개월째 흑자를 이어져 갖고 대미 수출도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특히 주말에 뭐 저크버그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저크버그가 TSMC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일단 분산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LG전자, 그렇죠? LG 만나고 삼성 만나고 갔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AI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나라에도 이번 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특히 삼성전자가 12단짜리 HBM 개발했죠. 그게 또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 현재 8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기술적인 격차를 이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봐야 되겠죠.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에 하락 압력하는데요. 와, 이거 정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기관이 지금 계속 팔죠. 주가를 못 가게 누르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난주 금요일 5천억 팔았거든요. 기관이 지난주 목요일 날에 아시겠지만 만기였어요. 위클리 만기라서 만기 때문에 누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세계적 흐름을 자꾸 비껴나가는 기관의 흐름이 좀 아쉽습니다. 기관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세계적 흐름은 반도체고요, AI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신고가입니다. 이 두 가지거든요. 완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비껴나가 있는데 이 비껴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한테 국보를 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은 그날도 매도하는 듯 하다가 동시호가에 1700억 샀어요. 그 전날 4700억 샀고요. 이렇게 되면 기관이 오히려 외국인 다음으로 시장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외국인과 같이 매수를 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외국인들은 이제야 뭐 29일인가 매수밖에 안 했어요. 아직도 거래일이 더 많이 남아있죠. 시장에서는 뭐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밀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요.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관이 시장에 자꾸 발목을 잡는 것만큼 수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물 매수한 날은 미니 선물로 누르고 있고요. 현물 산 날은 미니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도한 날은 또 미니 선물을 또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선물과 현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모습이 계속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